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11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공화국이에요. 제1공화국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요.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어지는데요. 38도선 이남에서만 실시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보통선거였고요.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어요. 제주도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선거구 두 곳에서 투표를 하지 못함으로써 2명이 미선출되었던 것이에요.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 국회가 구성되어졌어요. 의장의 이승만과 임기 2년의 재헌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되어진 거예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요. 7월 17일에는 헌법도 제정하기에 이르르네요.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졌는데요. 48년 8월 15일의 일이에요.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됐고요. 이시영도 부통령 이시영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지만 6.25 전쟁 기간 중 1.4 후퇴 때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게 되어 2대 부통령의 김성수가 선출되었어요. 국무총리 이범석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임명되어졌네요. 정부 수립 이후의 사건들을 시간별로 나열해 보면요. 48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48년 9월에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제정되었어요. 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했고요.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12월에 있었어요. 유엔 총회는 48년 12월에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게 됐던 것이에요. 해가 바뀌어서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고요. 49년 12월에는 귀속재산 처리법도 제정되었네요. 해가 바뀌어서 50년 6월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승만의 장기 집권 획책. 50년 5월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당선되어지면서 이승만 정권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그러므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51년 12월에 자유당을 창당하게 됐던 것이에요.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 단체들을 토대로 해서 자유당이 조직되었던 것이죠. 1952년 7월에 1차 개헌이 있게 되는데요. 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인 이 무소속 의원이 과반수 이상 당선되면서요.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는 이승만이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표차로 부결되어졌네요. 이승만 정부는 즉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개헌에 반대하는 이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게 되어 참고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이요. 그리고 그 중에 10여 명을요 구속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여당의 이 주장대로 이 여당의 주장인 대통령 직선제안과 야당의 주장인 내각 책임제안을 발췌해서 절충한 헌법 개정안을 올리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개헌은 우리가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정치 파동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산 정치 파동에 항의해서 2대 부통령 김성수가 사퇴했던 것이에요. 결과를 살펴보면요. 헌병대들이 이 둘러싼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립 표결을 하게 돼요. 찬성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어지게 돼요. 기립하지 않으면 간첩으로 몰아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니까 공포 분위기 속에서 표결이 진행된 거죠. 결국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됐어요.
54년 11월에는 2차 개헌이 있게 되는데요. 기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2번까지만 중임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3대 대통령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54년도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하면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기도되어졌던 것이에요.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애자라는 개헌안을 제출했던 것인데요. 당시 제적 의원이요 203명이었어요.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요. 203명의 3분의 2면요 135.333333 계속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적의원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136표를 받아야지만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헌 통과 정족수에 한 표가 딱 부족하게 돼요. 즉 135표밖에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결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자유당이요 4.4.5입이라는 이런 기괴한 수학적 논리를 적용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즉 135.333이라는 것은 수점 이하가 5 미만이니까 반 내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35표만 받아도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죠. 세계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에요. 개헌안 통과가 선언되게 됐어요. 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나오고요.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 무소속에서는 조봉암씨가 출마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선거도 하기 전에 이 신익희 씨가 갑자기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게 됐던 것이에요. 라이벌이 없어진 이승만은 대통령에 그 무혈 입성하듯이 당선되게 됐던 것이죠. 당시 신익희 씨에 대한 이 민중들의 지지라고 할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 민중들의 어떤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이 56년 5월 3일에 있었던 한강 백사장 신익희 선거 유세에 무려 3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해요. 당시 서울 인구가 160만이었었고요. 유권자 수는 70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 70만 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 30만 명이 신익희 유세를 듣기 위해서 몰렸다라는 것이에요. 이틀 후에 호남 지방의 유세를 위해서 전주로 가던 중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하게 됐던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끝내 좌절됐고요. 정치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손인호의 비나리는 호남선이라는 대중가요가 이 시기에 빅 히트를 기록했다고 해요. 한편 무소속의 조봉암의 선전이 눈부셨는데요. 약 30%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위기감을 역시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이승만의 대항마 즉 라이벌로 급부상했던 것이에요. 조봉암 씨가요.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됐어요. 이 조봉암이 이승만의 대항마로 등장하면서요. 자유당은 위기감이 고조되었고요. 한편 이 조봉암 씨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조봉암이 주장한 평화통일을 문제 삼아서 이 조봉암 씨를 간첩 혐의로 사형시키게 되는데요. 이 사실 조봉암 씨는요. 해방되기 이전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1946년 5월에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결별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했던 인물이에요.
이승만에 의해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농지개혁을 주도했고요. 이외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게 됐던 인물이에요. 이 58년 1월에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7월에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2011년 1월 대법원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사법살인을 당한 지 52년 만에 신원이 되었네요. 자유당 정권은 보안법 파동을 일으켜서 신국가보안법을 58년도에 제정하게 되어 그리고 경향신문이 59년에 폐간되어졌네요. 19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전만 해도 출마하지 않겠다던 이 이승만이 무슨 노망이 들었는지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유당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 무소속에서 조병옥과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요. 3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조병옥 씨가 역시 급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승만의 이번 대통령 당선도 거의 확실시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자유당의 고민은 이승만 당선이 아니라 이 부통령 이기붕 당선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당시에 85세 고령이었어요. 때문에 대통령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해야 하는데 이 이기붕 씨가 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드럽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노력하게 됐던 것이에요. 과정을 살펴보면요. 사할 사전 투표라고 해서 투표용지의 40%를 사전에 투표해서 투표함에 넣어두는 것이에요. 3인조, 9인조 투표라고 해서 3명 또는 9명씩 조를 편성해서 투표한 다음에 조장이 조원의 기표를 확인하는 상황이 있게 되고요. 유권자 명부를 조작하거나 완장 부대들을 동원해서 정치 깡패들이죠. 위협하는 거예요. 야당 참관인을 축출하고요. 투표함을 바꿔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실제 그 지역의 유권자 수보다도 더 많은 기표된 투표 용지가 나오기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을 기어이 당선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2번, 3번 다 좋은데요.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4.4 5.2의 논리로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54년도 4.4 5.2의 논리는요. 직선제 개헌안이 아니에요. 이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 제안을 중임제 제안을 철폐하자는 것이고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요 52년에 발췌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강의들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